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나스티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물인 사냥개들을 봤고요. 초반에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중반 이후로는 너무 좀 극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그냥 애초에 감독이 기획하고 제작진들이 의도했던 바로 끝까지 쭉 밀고 나갔으면은 이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김세론 배우의 이슈가 터지면서 그 김세론 배우의 분량을 덜어내기 위해 이제 제작 도중에 갑자기 들어갔던 어떤 요소들이라든지 뭐 시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쪽대본 같은 느낌? 그게 팍팍 들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좀 허술하고 좀 아쉬웠으면은 덜 좀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 시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괜찮은 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김세론 배우 음주운전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복싱 베이스의 액션만큼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이거를 잘 살렸던 한국 작품이 있었나? 뭐 영화, 드라마 다 통틀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싱 베이스라는 그 매력을 너무나도 잘 영상화를 시켜놨고 지금 범죄도시 3가 이번에 마석도가 사용하는 그 액션이 뭐 복싱 베이스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액션 전체가 주는 쾌감 이런 거 말고 이 복싱을 베이스로 한다라는 그 느낌 자체는 이 범죄도시 3보다 사냥개들이 훨씬 더 잘 살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배우들의 매력이 좀 돋보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여기 지금 요 우도환 배우 있죠. 요 이분이 제가 다른 작품에서는 뭐 어떻게 활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본 배우거든요. 그런데 배우가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연기가 어색한데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얼굴도 약간 그 서강준 배우랑 류준열 배우랑 좀 섞어 놓은 느낌? 그런 매력적인 것도 있고 액션 소화를 진짜 잘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겠다 싶을 정도로 온몸을 내던져서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연기를 해줘 가지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작품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배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진짜 잘생겼어요. 피부도 너무 좋고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근데 사냥개들 보면은 그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몸이 와 진짜 CG 같아요. 몸을 그냥 만들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누구나 다 예쁜 몸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요거는 그 타고난 근질이라든가 근육의 모양도 예쁘게 잡혀야지 운동을 했을 때 예쁜 그 근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근육이 예쁜 근육을 유전적으로 그냥 타고나가지고 몸을 만들었을 때 정말 예쁜 그 근육이 딱 그 잡히는 그런 몸을 타고난 배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작품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반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액션만큼은 좀 진짜 고생해서 잘 찍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다른 후기들을 보니까 좀 공감 갔던 후기 중에 하나가 어찌됐던 간에 다음 편은 기대되게 만든다. 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이게 뭐, 완성도,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걸 떠나가지고, 1화가 끝나면은 2화를 안 볼 수가 없게 딱 끊어요. 그 끊는 솜씨만큼은 좀 칭찬해줄 만하다. 정말 다음 화가 궁금할 법한 그런 지점에서 정말 적절하게 잘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2화가 끝나면은, 이거 3화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찍먹이나 좀 해봐야지. 한 1화, 2화 정도 보고 말아야지. 라고 딱 틀었다가, 그 자리에서 8화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편을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은 있는 그런 시리즈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을 극장에서 봤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원래 시리즈 1, 2, 3, 4 이게 쭉 나올 때 이제 후반에 가면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용도 막 점점 산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점점 많이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범블비라는 작품으로 리부트가 되면서 희망의 빛이 조금 보였거든요. 범블비는 그래도 좀 볼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범블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범블비가 볼만했는데 그 다음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요것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감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실망을 했어요. 너무 별로였고 일단 재미가 없었고 무슨 애들 만화? 애들 보라고 만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트랜스포머는 그 어른들의 어떤 감성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리즈물이었는데 지금 이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사막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많이 쳐져봤자 한 고등학생까지도 아니다. 한 중학생까지? 한 초등학생 정도? 그런 애들이 좀 만족하면서 볼 법한 그런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보고 나서. 그런데 의외로 제 주변에 이거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 정말 재밌게 봤다. 액션이 끝내주더라. 정말 생각 없이 재밌게 잘 볼 수 있는 작품이 나온 것 같다. 아, 너무 멋있더라. 막 이러면서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신 분들이 꽤 있는 작품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주변에서 이거 추천해요, 안 해요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러니까 저는 실망했지만 주변에 괜찮게 본 분도 계시니까 보고 판단하세요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감상은 많이 실망을 했다. 그거. 여기 보면은 독수리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얘 더빙이 양자경 배우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캐릭터 더빙이 양자경 배우였어요. 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엔딩에 가면은 어느 수준의 그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클레멘타인 보면은 아빠 일어나 그거 있잖아요. 진짜 그 수준이 그 수준. 야, 내가 트랜스포머에서 아빠 일어나를 다 보게 되네. 와. 그리고 그 반도 같은 작품이 되게 욕먹었던 게 마지막 그 헬기신 이런 거에서 막 질질 끌면서 막 계속 뭐 구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똑같은 장면인데 안 끝나 그 씬이 안 끝나면서 막 배우들 막 질질 울고 막 시간 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반도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짜 좀 많이 별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그렇고 최근이 아니지. 옛날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 취향이 대다수의 취향은 아니다. 요거는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사막 같은 경우도 저는 별로라고 했지만 재밌게 보신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도 느꼈고 최근에 요것도 한 번 더 느꼈던 게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 15주 연속 1인가 뭐 그래요. 뭐 근데 그거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고 저 역시도 구매를 했고 세이노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최애의 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최애의 아이라는 작품이 책도 그렇고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OTT 서비스에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진짜 많이 봐요. 주변에서 재밌다고 추천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로 순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요즘 대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 1화를 틀어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지? 이게 내 취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결을 가졌던 게 그 귀면의 칼날 그리고 뭐 주술회전 이런 작품들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귀면의 칼날을 너무 못 보겠는 거야, 도저히. 진짜 안 봐져요, 저는. 이제 몇 번을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주술회전도 그렇고 귀면의 칼날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도서 이야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 이 최애의 아이가 예스24 베스트셀러 3위입니다. 3위. 3위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야,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내 취향이 절대 다수의 취향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없었다 한들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재미없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런 기조는 여러분들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 어떤 대중매체 대중미디어 같은 것들을 접하실 때 요런 생각을 좀 베이스에 깔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뭐 100명의 사람이 한 작품을 본다면 100가지의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평을 한다, 뭐 나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뭐 그거를 뭐 아니 꼽게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저런 감상을 가진 분들도 있구나.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야. 뭐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어 나가자면은 요 사냥개들을 그 모 유튜버가 본인 SNS에다가 혹평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좀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호평을 올렸는데, 그냥 나는 이 작품이 이러이러해서 되게 별로였어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비꼬는 워딩들 있잖아요. 뭐 술 잔뜩 취한 채로 각본을 써내려간 것 같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든가 뭐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정말 제가 이 사냥개들 제작진이었다라면은 그 글을 읽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는 그거는 후기, 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 화난 그냥 분노를 그냥 싸질러 놨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신랄하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내 취향이 아니었다라고 한들 다른 사람한테는 취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최소한 그거를 제작하고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든지 존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유명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본인의 영향력을 본인도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써놨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작품은 욕하되 그거를 만든 사람은 욕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평을 보면서 뭐 주저리 정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번 주 개봉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플래시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요거를 방금 보고 왔습니다. 상영 종료가 오늘 오후 10시였고요. 그러니까 정식 개봉은 내일인데 전야제 상영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많은 극장에서 그러니까 딱 한 회차 한 7시 몇 분에 시작하는 딱 한 회차 오늘 딱 상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방금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봉 전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뭐 해외에서 이제 시사회가 진행이 됐을 때 뭐 역대급이다. 뭐 지금까지 이런 히어로물은 없었다. 히어로물의 패러다임을 바꿀 작품이 드디어 나왔다. 최고의 히어로 영화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레발들이 많이 있었고, 국내 시사회를 진행을 할 때도 후반부 10분을 제외하고 시사회가 진행이 됐었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시사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 작품 풀타임 다 상영을 안 하고 후반부를 잘라내고 이렇게 시사회를 진행한 거는, 뭐 물론 뭐 과거 제가 모든 시사회를 다 아는 게 아니라서 뭐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한 뭐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플래시라는 작품의 시사회는 그 호들갑을 떨어대면서 그 후반부 10분은 공개하지 않은 채 시사회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풀 버전이 극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보고 왔고, 처음에 제가 이거를 예매를 하고 전자지 예매를 하고 이제 보러 갈 때 마음가짐은 이거 보자마자 방송 킬 수 있으니까 정말 생생한 후기를 전달할 수 있겠지? 정말 신난다. 사람들에게 보다 빠르게 개봉작 소개를 전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서면서 제 생각은, 야, 이거 어떡하지?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스포일러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을 알고 볼수록 재미가 없어지는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모르고 봤을 때 좀 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와,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 이게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제가 굉장히 정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스포일러를 알고 모르고가 그 감상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작품인데,
이게 해외에서는 풀 버전 상영 시사회가 이미 진행이 됐나 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촬영을 했어.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 그 트위터나 이런 데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스포일러성이 가득한 글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정말 민감해가지고 난 이거 보고는 이런 건 절대 스포일러 같은 것들은 접하고 싶지 않아라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보시고요. 보기 전에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SNS 같은 것들은 최대한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 4개를 줬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한 중후반부까지는 재밌다. 진짜 잘 만들었고, 정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히어로 영화가 나왔구나.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막 극찬을 하듯이 막 히어로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뭐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고 역대급이고, 이 정도인가? 이거 충분히 좋은 작품이고 되게 재밌는데, 와, 그렇게까지 천상계 작품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엔딩까지 다 보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는 DC 코믹스에 대한 그 지식이 전무하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개봉했었던 DC EU 작품들을 본 적이 없다든가 맨 오브 스틸, 저스티스 리그 같은 작품들을 본 적이 없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감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작품은 맨 오브 스틸,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요 두 작품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예고편에도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이클 키튼 배우가 연기하는 그 배트맨이 나오잖아요. 그 배트맨 1편도 보고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뭐 원작 코믹스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배트맨 1편 그리고 맨 오브 스틸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요거 3개는 보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스티스 리그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극장판을 보느냐, 그 스나이더 컷을 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스나이더 컷이 4시간 분량의 그 압박이 좀 있는 작품이긴 하죠. 그런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극장판만 보고 보셔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100%, 200%다 즐기고 싶다. 막 깨알려서 다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스나이더 컷을 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난 이거저거 모르겠고 근데 그거 언제 다 챙겨봐. 그 3편 다 챙겨보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은 최소한 그 유튜브 요약본이라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그 시사회를 다녀오신 메이저 유튜버 분들이 뭐 사전 가이드 리뷰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챙겨보시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내용을 모르고 봐야 된다고 했던 거는 이 플래시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사전 정보는 있어야지 좀 즐길 수가 있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그리고 요 배우 이슈가 있었잖아요. 에즈라 밀러가 그 각종 범죄에 연루가 되면서 배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연루가 됐었던 그 사건의 질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플래시 촬영은 이미 다 끝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 딥페이크 기술을 써가지고 다른 배우의 얼굴을 입혀서 이제 CG 후처리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굳이 그런 이슈로와 논란을 다 끌어안고 DC에서 요 작품을 에즈라 밀러를 그대로 써서 내놨잖아요. 대체 왜 저런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 배우를 고집을 했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전야제 상영으로 보고 온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럴만했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배우가 연기하지 않는 플래시는 상상이 안 될 만큼 진짜 플래시 그 자체를 연기를 해주고 심지어 그 심리 묘사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예요.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200%다 소화를 해가지고 정말 그 이해도 높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배우 개인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지언정 이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게 연기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DC EU도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게 되고 뭐 리부트가 다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에즈라 밀러를 뭐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죠? 김세론 배우 같은 경우도 배우 이슈를 얘기했었죠. 지금 배우들이 뭐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각종 작품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좀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들의 평가를 받고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니란 생각으로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나만 그냥 이미지 나락으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했던 작품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다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좀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들이 좀 잘 알고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이 계속 연기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봐주고 애정을 해주기 때문인데 그런 사랑과 애정, 관심 같은 것들을 최소한은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보신 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배트맨 1편, 맨 오브 스틸, 저스티스 리그는 꼭 보고 가라. 만약에 이걸 다 보기가 부담스럽다면은 각종 유튜버들이 이제 가이드 리뷰 해놓은 거라도 꼭 좀 보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충분히 그것들만 챙겨보고 가셔도 충분히 재밌게 잘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DCEU에서 나온 작품들 중에서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도 있고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작품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그 플래시라는 캐릭터에 대한 단독 무비가 없었잖아요. 전부 다 뭐 저스티스 리그에 묻어서 나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독 작품을 나오게 되면서 이 플래시라는 캐릭터의 능력이라든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연출들 같은 것들을 10분 다 발휘해가지고 이제 100%다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플래시가 있잖아요. 이게 드라마 플래시는 시즌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드라마 플래시가 시즌이 9까지 나왔나요? 1부터 9까지 나왔나요? 이 드라마 플래시 보고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 드라마 플래시까지는 안 보고 보셔도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질문도 들었어요. 이 플래시가 과연 범죄도시 3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 트랜스포머는 실패했어요.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단언컨대 절대 범죄도시 3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작품이고 이 플래시는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던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딱 들었던 생각은 범죄도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이 너무 잘 뽑혔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범죄도시 3의 독주는 계속될 수도 있겠다. 물론 뭐 플래시가 뭐 쫄딱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도시 3가 1000만을 찍고 역대급 그 흥행 스코어를 내는데 그 장애물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작품이 아무리 잘 뽑힌다 한들 그 DC 작품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 흥행이 잘 안 됐어요. 사전에 좀 알아야 되는 작품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뭐 배트맨 1편, 뭐 그 맨 오브 스틸,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거 다 알아야 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봤을 때도 이 작품을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옛날에 뭐 DCEU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뭐 DC 시리즈 같은 것들도 다 DC에서 나온 영화들 이런 것도 다 그 챙겨 봐온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정도도 있고 좀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도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생판 없이 그냥 이거 딱 봤을 때 재밌게 볼 수 있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픽사에서 오랜만에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 공개가 되는데 엘리멘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예고편 보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엔 그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도 좀 잘 화합해서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고편에도 나오는 대사가 뭐 너의 길을 가라 남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라 남들이 정해준 길을 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디즈니나 픽사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꾸준히 많이 다루고 있는 소재거든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너다 뭐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뭐를 해야 돼? 뭐 가업을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업을 잊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이런 그 메시지들은 이 엘리멘탈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디즈니나 픽사에서 정말 많이 쓴 소재인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딱 예고편에 그 대사가 딱 나오자마자 또 이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도 좀 화합해서 잘 지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마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PC 사상을 좀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이 되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나의 사소한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존엄사를 다룬 작품인 것 같아요. 예고편에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의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이제 자매는 뭐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언니는 뭐 결혼을 했나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 언니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남편도 잘 나가지, 뭐 언니도 예쁘고, 뭐 언니 본인 능력도 있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본인은 자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이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언니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존엄사가 합법인 스위스로 나를 데려가서 같이 존엄사를 옆에서 지켜봐줘라고 해서 이 두 자매가 이제 여정을 떠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일본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일본의 여자 복서가 있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 것 같고요. 정말 따뜻한 영화라고 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이미 작년에 개봉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뭐 개봉했을 때 일본 현지에서 평가가 되게 좋았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영화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영화 뉴스 중에 저를 가장 분노에 차게 했던 뉴스, 이동진 평론가가 범죄도시 3 감독님을 모시고 뭐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인터뷰를 진행을 했나봐요. 거기서 이제 별점 3점을, 범죄도시 3에 대해서 별점 3점을 주면서 여러 가지 재밌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도시 3 이런 작품을 좋게 평가할 수가 있냐,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좋은 얘기 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본인 블로그에다가 그런 반응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써놨는데, 마지막 단락이 그거였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들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동진 평론가가 그 정도로 글을 쓸 정도면 굉장히 분노를 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을 가진 글인데요. 그 어느 누구도 작품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선을 자꾸 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영화를 좀 볼 줄 알고, 내가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좀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가끔은 많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누누TV 관련 이야기인데요. 도덕시청을 막으니까 결국 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늘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인데, 제가 뭐 이 기사를 가지고 뭐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요거를 가져왔는데,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는 지금 몇 명 있냐? 보자. 지금 400명 정도가 모여있네요. 이 단톡방에. 이런저런 소소한 그 일들이 공유가 되는 그런 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에 얼마 전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저 아바타 어디서 다운받는지 아시는 분? 찾아봤는데 없음.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래 다운받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긴 없네요.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400명이 있는 방에 이걸 올린다고? 그 말에 대한 리액션이 뭐였냐면은, 답글들이 뭐였냐면, 저 가는 사이트에 뭐 있어요. 나 거기서 다운받아서 뭐 줄게요. 뭐, 저 여기서 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없구나. 100건 양보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고 칩시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400명 넘는 방에 이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내용인가,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의식조차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아직까지도 좀 인식이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블루레이 한국 정발은 없음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DVD는 출시를 하는데 블루레이는 출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블루레이나 DVD 같은 것들을 사 모으는 게 약간 수집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매체인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블루레이 한국 정발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단순히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블루레이가 한국에 정발이 안 되는 거다 아쉽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게 신호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흐름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 시간 문제지 예견된 미래인 것 같긴 하지만 점점 물리 디스크를 통한 저장 매체는 물리적인 저장 매체를 통한 영화라든지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도 지금 뭐 다 OTT라든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지 이렇게 DVD나 블루레이는 소수 매니아층만 이제 즐기는 그런 영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게임 디스크 팩 이런 것들 많이 샀지만 요즘은 DL로 그러니까 다운로드 컨텐츠로 DLC라고 하죠. DL로 즐기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좀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진짜 없어지고 다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다운로드 컨텐츠로 그 게임이든 영화든 뭐든 이렇게 제공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했던 개봉작 소개와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이 브랜드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두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무편집본은 팟빵에서 300원에 내일부터 청취가 가능하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